예, 안녕하십니까. 두캔바이오 대표 김종우라고 합니다. 두캔바이오는 방사성 의약품을 대표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현재 한국 내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혁신 신약 개발을 추구한다는 기업의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국내 방사성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개요와 그 다음에 합병법인 두캔바이오에 대한 개요, 그리고 세 번째로 두캔바이오의 성장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캔바이오의 주요 사업 및 목표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성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차이점인데요. 여러 정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 포인트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방사성 의약품은 주사제로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핵심 역할을 하고 의약품은 타겟 질환을 이끄는 캐리어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사성 의약품은 진정한 어떤 질환을 타겟하는 타겟 질환에 대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해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그런 의약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다 보니까 약효에 대한 짧은 반감기가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일반 의약품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진단제는 반감기가 약 2시간 정도 되고 있고요. 치료제는 약 일주일 정도 유효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제에 대해서 완제품 그리고 치료제도 또한 완제품에 대한 재고가 없고 지역적으로 제조소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한 번 생산할 때마다 높은 수율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결국은 상업성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은 일반적인 신약 개발에 플러스해서 제조 수율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케팅 차원에서도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공급이 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백업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기업이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1970년대 초에 처음 개발된 의약품이지만 그동안 상업화가 느려지게 된 이유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말 후반이었고요. 그동안 약 30여 년 동안은 새로운 어떤 R&D 차원에서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반적인 다른 의약품하고는 다르게 다양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갖추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게 현재 오늘날 신약 개발에 있어서 훨씬 안정적이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굉장히 특화된 산업이라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내 방사성 의약품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요. 새로운 진단 및 치료용 신약들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FDG라는 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위주의 시장을 탈피해서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신약들이 나오면서 2025년도에는 국내 시장 규모가 약 5천억 이상, 2030년도에는 약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은 범용적인 암을 진단하는 진단용 의약품 이외에도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나 유방암 그리고 뇌종양, 전립선암 등으로 점차 신약에 적용되는 신약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괄목할 만한 사항은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인 내분비계 종양, 전이 및 재발성 전립선암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인정받으면서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범용적인 암으로 시작된 방사성 의약품 시장은 현재 아밀로이드 진단이라는 치매 진단 방사성 의약품이 향후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치매 시장이 예전에 암 치료제가 더 확대되고 더 효과적인 암 치료제들이 나오기 이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 포인트였던 조기 진단에 대한 중요성이 이 치매 시장에도 드디어 적용되는 시대가 열렸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치매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치료제 처방을 위한 필수 진단제로서 방사성 의약품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반 의약품에서 대부분 해결이 어려운 난치성 전이암, 온몸에 퍼진 확대된 전이암 등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그런 치료제로서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이 역할을 하면서 시장 규모는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듀켄바이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방사성 의약품은 크게 두 가지 큰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스펙트와 하나는 펫이라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듀켄바이오가 타겟하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은 펫 방사성 의약품 시장으로 사이클로트론이라는 설비를 이용해서 의약품을 제조하고 펫CT로 촬영을 하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이미지를 가지고 타겟해서 치료하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과 연관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펫 방사성 의약품 시장은 2021년도에 불과 7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이고,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기서 그 제조하는 제조업체 또한 3개 기업으로 국한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하는 시장, 그리고 특정 암을 타겟하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이 나오면서 2030년도에는 약 7,600억 이상 규모를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이 차지하면서 1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펫 방사성 의약품 시장의 어떤 흐름과 유사하게 선행돼서 세계 펫 진단 방사성 의약품 시장 또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병법인 듀켄바이오입니다. 재작년에 합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듀켄바이오가 현재 위치인 안정적인 기업의 어떤 매출 구조, 수익 구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하는 원동력은 결국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내 1위 매출 1위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2년 연속 실현을 하였고, 내년에도 앞으로 계속 시장의 성장과 함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듀켄바이오의 성장 전략입니다.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안정성을 강화하고 성장성을 추구한다라는 큰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안정성 강화 부분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시장 확대와 그리고 새로운 시장 창출하는을 통해서 안정성을 더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시장 확대 부분은 기존의 FDG라는 범용적인 암 진단 시장에 대해서 국내 점유율을 보다 확대시키고, 그리고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FPCIT라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과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등이 새로운 성장성을 시장 창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창출 면에서는 국내에서는 방사성 의약품으로서는 최초로 약제 급여를 최근에 받은 뇌종양 진단 방사성 의약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암 진단을 하고
유방암의 어떤 종류를 감별할 수 있는 FES라는 새로운 현재 허가는 받았지만 본격적인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GMP 기준을 구비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런칭이 되게 되면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기업 구조를 재무 구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 부분입니다. 결국은 성장성은 새로운 신약에 대한 개발인데 해외 신약 허가 및 라이센스 아웃 추진을 지금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FPCIT라는 파킨슨병 진단과 FES라는 유방암 진단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에 대한 적극적인 직접 진출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은 작은 규모의 기업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100% 저희가 다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고요. 현재 글로벌 파마 시장에서도 어떤 신약 개발은 굉장히 역할이 분담돼 갖고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고 볼 때 특히 저희 겐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그러므로 인해서 혁신 신약을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 성장성 추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어떤 글로벌 시장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좀 더 회사가 큰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는 타겟은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CDMO 역할을 추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듀켄바이오 조직도입니다. 현재 총 인원이 1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물류, 운반직 직원 44명을 제어하게 되면은 현재 총 인력은 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듀켄바이오의 성장률에서 밸류 포인트 첫 번째 사항은 앞서도 강조드려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안정적인 기업의 어떤 틀을 갖추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성장성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성 추구가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많이 드러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듀켄바이오의 매출 부문인데요. 2021년에 109억, 2022년에 324억 하였고 2023년의 목표는 350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은 2021년도에 4.5억, 2022년도에 15억, 2023년도는 약 50억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앞서도 그 특징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반감기라는 것의 존재로 인해서 약효에 대한 반감기로 인해서 재고가 없고 그리고 생산에 대한 어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방사성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시장 선점입니다. 특히 이미지 진단 방사성 의약품인 경우에는 방사성 의약품, 그러니까 펫을 촬영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는 이런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인 경우 특별하게 먼저 시장을 진출하는 것이 향후에 큰 어떤 그 어드밴티지로서 계속 이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듀켄바이오는 방사성 의약품 시장 점유율 1위, 인지도 1위 기업으로 사실 그동안 모든 새로운 신약으로서 출시했던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시장 선점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지금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지금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 FDG는 시장 점유율 63%, FPCIT라는 파킨슨병 진단제는 54%,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제는 무려 96%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듀켄바이오의 모든 어떤 신약 개발 전략은 시장 선점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치매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어,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접근조차도 진단이나 치료조차도 하기 힘들었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린 게 아밀로이드라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을 진단하는 방사성 의약품이 나온 이후로 약 7, 8년 전 이후로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개발이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죠. 레캠비라고 회사는 그 에자이라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있는데 최근에 성공적인 임상 3상 결과와 함께 올해 7월에는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신약 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수혜 기업으로서 국내 시장에서는 겐바이오가 수혜 기업으로서 인정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 치료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통한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밀로이드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국내 치매 환자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 치매 현재 치료제가 치료제로서 효과를 보이는 어떤 질환의 단계는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들어가기 이전에 발현하는 경도 인지 장애 그리고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시험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는 환자군은 2020년 기준 통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약 240만 명, 그리고 치매 환자 중에 초기 치매 환자가 약 2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약 260만 명 정도가 현재 이 치료제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환군이라고 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시장 또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어떤 치료제의 메커니즘은 결국은 뇌신경 이미 어떤 원인 물질로 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로 인해서 사멸한 뇌신경 세포는 다시 되살리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뇌신경 세포가 사멸되기 이전에 이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 치매의 원인 물질을 없애고 그에 따라서 인지 기능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바로 그 맨 앞에 있는 그런 조기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의약품이 결국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 치료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치료제는 사실 그 전에 나왔지만 어떤 부작용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퇴출된 상태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치매 치료제가 올해 7월에 미국에서 최종 허가를 받을 것으로 실시되면서 이런 부분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서 아밀로이드를 타겟하는 치료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밀로이드의 침착 정도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 정도를 저희가 예측할 수는 되게 그런 부분은 되게 어렵지만 결국은 이러한 이미지 영상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치매가 오기 전에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그런 효과로서 그런 툴로서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이 역할을 하겠고요.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밀로이드를 없앴는지를 확인하는 툴로서도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방사성 의약품은
초기 개발 시점과 상업화되는 시점이 약 30여 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면서 R&D용으로 개발된 다양한 그 후보 물질들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시장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미 랩상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다양한 훌륭한 후보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후보 물질들을 하나씩 제조 기술을 접목시키고 상업화를 위한 임상 시험을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일반 의약품 대비보다는 좀 더 확실성을 가지고 신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특징을 감안하여 두켄바이오에서의 어떤 신약 개발 모델은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구축하면서 추구하는 어떤 궁극적으로 신약 개발로 도전하는 그런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기반 구축입니다. 기반 구축은 방사성의약품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반감기로 인해서 재고를 못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제조소에 대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성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듀켄바이오는 방사성의약품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1단계 구축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범용 방사성 의약품인 FD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주력을 하였고요. 2단계로 들어오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신약 개발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 FPCID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F도파라는 뇌종양 진단, 뉴라치카 뷰자민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FACBC라는 전립선암 진단, FACBC와 이제 PSMA도 같은 전립선암 진단 방사성 의약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치매를 진단하는 툴인 타우 진단제 등을 현재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임상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단계가 지나게 되면서 저희 회사가 좀 더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고, 그리고 어떤 국내 시장에서 입지가 명확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 마켓은 바로 아시아 시장입니다. 지금 충분히 듀켄바이오의 현재 위치에서 본다면은 매출 규모는 작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안정적인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을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신약 개발을 먼저 수행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럽게 시장도 확대시키면서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이라는 어떤 성장성 있는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신약 개발 전략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 선점에 있다는 것은 앞서도 강조를 드렸고요. 결국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을 한 후에 성장 단계에 맞춘 신약 개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한 라이센스 인,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약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현황입니다. 라이센스 인 한 프로덕트는 현재 FACBC라는 전립선암, 현재 2022년에 신약품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시장 선점을 이루었고요. FES는 아산병원에서 품 허가 승인을 2019년도에 이미 개발 단계 완료하였지만 상업화가 안 돼 있던 상태에서 현재 듀켄바이오가 해외 계약 라이센스, 국내외 계약 라이센스에 관한 모든 특허 그리고 임상 자료에 대한 권한을 취득을 완벽하게 하였고, 현재 작년 12월 달에 국내 판권에 대한 모든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FES에 대한 국내 판매와 제조를 위한 GMP 허가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다국적 제약사랑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추진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워 트레이서는 앞서도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그 원인 물질이 아밀로이드라고 있는데요. 또 다른 방향에서의 원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타우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타우를 진단을 하고 그 타우를 타겟하는 치료제를 지원하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을 현재 저희가 R&D용 공급부터 먼저 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 한 전 세계에 한 5개 정도의 타워 트레이서 후보 물질 중에 가장 국내에 적합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약들을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또 국내 시장을 우선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라이센스 인 계약 체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르코늄이라는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새로운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도 R&D용 공급을 목적으로 먼저 지금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 충분한 시장성과 효과가 확인된 이후에 도입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관련돼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신약인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FPCIT, 유방암 진단을 감별할 수 있는 FES 등은 이미 기존에는 중국과 호주 등 5개국에는 계약을 완료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진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인 R&D 역량 확보는 무엇보다도 아까 2단계를 지나서 저희가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중장기 R&D 역량 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R&D 협력을 하는 어떤 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력 확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쪽에서 도입하는 것도 포함해 갖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R&D 협력은 결국은 듀켄바이오가 모든 비용을 100% 다 대고 신약 개발에 뛰어든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아직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안정적으로 신약 개발을 추구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내에 대형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대형 병원의 핵약과 담당 전문 기술 인력 관련해가의 그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의 협력 관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 역량 관련해서는 신약 개발 진행 시 완벽한 후보 물질에 대한 사전 탐색과 선점을 위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도 적극 활용해서 성공 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 동력을 이런 주요 R&D 확보를 부분하게 되면은 결국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전문가 지원 체계 확립과 해외 라이센스 아웃 추진 그리고 신약 개발 시 전문가 지원의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R&D 강화로 기업 가치 증대라는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듀켄바이오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듯이 현재 4월 이후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모든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시기를 조절하면서 저희가 지금 이전 상장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R&D 강화를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공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제 국내 허가에 따른 시장 창출을 보다 초기에 시장 규모를 더 확대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과의 어떤 협업 추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만치 여러분들의 기대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